네, 시장이 이 1800선만 깨지면 이렇게 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상승이 좀 나오면서 다시 뭐 1900선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는데 역시 오늘도 뭐 여러 가지 호재와 좀 더불어서 지수가 일단 1900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투자하시기 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환경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오늘 이제 뭐 어떤 그런 시황보다도 좀 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새롭게 우리가 좀 시각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블랙박스 오픈을 해보고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. 요즘에 이제 사실 그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좀 많은 좀 매수 포지션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는데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뭐 알다시피 상당히 뭐 내수 쪽에서 독점적인 좀 지위를 차지하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실적을 내는 그런 좀 기업들을 좀 말하는데 뭐 경기와 상관없이 뭐 안정적인 실적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좀 그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가 그러나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시각에서 한번 이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그 1세대 이제 경기 방어주죠.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통적인 어떤 방식의 그 어떤 경기 방어주인데 이 뭐 우리가 흔히 뭐 알고 있는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뭐 한국가스공사, 뭐 KTNG, 뭐 SK텔레콤 같은 이런 이제 대표적인 어떤 내수 독점 기업들입니다. 뭐 이 회사들의 어떤 그 우리가 특징을 봤을 때는 일단 이제 내수 쪽에서 워낙에 좀 독과점 위치를 좀 차지하다 보니까 뭐 외부에서 뭐 충격이 오건 뭐 유럽발 위기가 생기건 뭐 설사 뭐 2008년 그때 리먼 사태가 생겼을 때도 매년 꾸준하게 이렇게 뭐 외부 변수에 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좀 실적을 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경기 방어주로서 좀 이 위기시마다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역시 그 꾸준한 수익과 더불어서 항상 이제 12월 되면 또 부각이 되는 부분이 바로 고배당인데 배당도 좀 상당히 많이 뭐 이렇게 주는 편입니다. 워낙에 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많이 번 어떤 현금을 가지고 주주들한테 이제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배당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항상 그 고배당주로서도 항상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요. 그러나 이 전통적인 관점의 어떤 이 내수주들, 경기방어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떤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. 바로 워낙에 독과점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항상 좀 많이 하죠. 뭐 통신주 같은 경우는 통신요금이라든가 어떤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항상 실시하게 되고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항상 정부에서 지금 사실 뭐 유연탄 가격이라든가 뭐 석유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전력이라든가 가스공사가 굉장한 적자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물가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가격을 못 올리게 좀 막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 실적들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의 어떤 규제 리스크가 상당한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또 거기다가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내수 독점이다 보니까 해외로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내수 쪽에서 규제가 좀 심하게 된다라고 좀 봤을 때는 뭐 더 이상의 어떤 성장 능력을 좀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경기 방어주들이 뭐 물론 좀 시장이 안 좋을 땐 각광을 받지만 그 이상의 어떤 모멘텀을 좀 찾지 못하고 항상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좀 평범한 이런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우리가 좀 새로운 개념의 어떤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좀 매수 관점을 좀 접근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바로 이제 2세대 경기 방어주들이 좀 최근에 많이 좀 뜨고 있습니다.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 방어주라는 건 결국 이제 경기에 좀 방어적인 좀 성격이 있는데 이 2세대 경기 방어주라는 거는 경기 방어의 매력과 좀 더불어 가지고 성장 동력이라는 어떤 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 그런 회사들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요. 바로 우리가 뭐 최근에 좀 각광을 받았던 인터넷주라든가 뭐 인터넷 또 게임주 또 엔터테인먼트 업종들 또 최근에 그 경기 방어 중에서 좀 상당히 선전을 했던 뭐 보험주 같은 경우들 이런 종목들이 상당한 어떤 그 최근에 어떤 그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. 결국 이 회사들이 이렇게 성과를 좀 낸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성장 동력입니다. 이 앞서 말씀드린 뭐 전력이라든가 가스처럼 내수에서 어느 정도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한과 좀 더불어서 해외 쪽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. 뭐 한국전력이나 이런 쪽은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뭐 거의 없는데 이 새롭게 좀 부각되고 있는 그 어떤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듭하고 있죠.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니지로 좀 출발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거의 독점 기업이 됐었지만 그 이제 최근에 뭐 나왔던 그런 게임들이 상당한 좀 빅히트를 치면서 특히 유럽이라든가 북미 쪽에서 히트를 치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뭐 해외 쪽에 어떤 매출이 더 많아질 정도로 상당한 좀 성과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런
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성장 동력으로 계속해서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좀 내수 쪽에서도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어떤 충격이 와도 사실상 크게 뭐 실적이 감소하거나 그러지도 않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고요. 거기에 더불어서 해외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에 대한 어떤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어떤 그 열풍이 좀 불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앞으로도 좀 거듭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보험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내수 기업이기 때문에 좀 해외 쪽하고 상관은 없지만, 보험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의 어떤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 장기성 보장 보험 이쪽에 대한 어떤 비중도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어떤 성장 능력 확보로 앞으로 좀 계속해서 성장할 좀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기 방어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2세대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장이 좋건 나쁘건, 물론 오늘은 좀 시장이 좋을 때는 좀 약간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시황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고성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, 특히 2012년도를 대비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좀 관심을 갖고 좀 대응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. 제가 역시 오늘도 이 관련주 중에서 한 두 종목 정도를 한번 투자 유망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그 게임 업종 중에서는 그 게임비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어제 뭐 뉴스에 좀 나왔지만 이제 그 안드로이드 마켓 쪽에서도 이제 그 게임 카테고리가 드디어 풀렸습니다. 이제 저번에 애플의 그 앱스토어가 좀 이제 게임 카테고리가 풀렸는데 이번에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 좀 풀렸는데 세계 최대의 어떤 이제 게임 카테고리죠. 그래서 그쪽이 좀 풀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바일 기업들의 어떤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좀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고요. 이 모바일 게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게임을 이제 능가할 정도로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게임을 좀 즐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임빌의 성장은 좀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.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,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아서 매수하기에도 좀 상당히 좋은 위치까지 밀렸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 한 10만 원까지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요. 최근에 NC소프트하고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그런 기존의 온라인 게임 회사들의 위상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반대급부로 게임빌의 어떤 가치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. 두 번째로는 좀 오늘 급락을 했던 그 다음입니다. 뭐 정부에서 독점 어떤 그 규제를 좀 하겠다, 통신주처럼 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쪽하고는 좀 성격이 좀 틀리거든요. 그래서 당장 좀 규제에 그 영향은 좀 크진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.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좀 매수의 좀 기회로 여러분들이 포착하시면 되겠고, 뭐 특히 이제 NHN보다 제가 다음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모바일 검색 쪽에서는 사실 NHN보다는 다음이 더 성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워낙에 그 NHN은 좀 이 인터넷 온라인 쪽에 좀 상당한 좀 강점을 보였지만 모바일 쪽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비해서 좀 진출이 상당히 늦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음보다 이렇게 밀리는 양상이 나왔는데 앞으로 뭐 시대 흐름 자체는 모바일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당한 성장을 보이는 다음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요. 작년도에 비해서도 실적도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도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. 인터넷 업종 치고는 한 PER이 1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주가 매력도 좀 돋보이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이 목표가 한 20만 원까지 좀 잡으시고 오늘과 같은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좀 비중을 좀 확대하는,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대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제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시장과 좀 상관없이 이들 업종들은 2012년도에도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